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저는 큐피디입니다. 큐피디님 얼마 전에 뭐 계약하셨죠? 아이오닉 5 저 계약하셨었나요? 근데 다 취소했어 지금. 대기간 13개월. 하이브리드도 반도체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도 차 봤는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출고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정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을 여기 모아봤는데 혹시 이 중에 아시는 회사 혹은 들어본 회사 있으실까요?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거의 메이저급 반도체 회사들인데요. 특히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그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들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사한테 이러이러한 부품을 만든다고 사양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사에서는 자동차 OEM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받아서 적합한 반도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하고 컨택을 해서 또 반도체 회사들에게 다시 사양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사로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요. 부품사에서 그 반도체를 받아서 부품을 만들어서 다시 자동차 회사로 공급하는 이런 연쇄적인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버리면요, 부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만들지 못해서 지금 우리 고객들이 계약을 해도 출고를 하지 못하고 또 차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감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사람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온도나 어떤 감각을 느끼고요,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듯이 그런 오감을 느낀 것을 바탕으로 뇌에서 판단을 하죠. 결국에는 근육을 움직이고요, 또는 신경을 통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기계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서 주변 사물을 파악하거나, 예를 들어 카메라나 혹은 초음파 센서 같은 걸로 위치를 센싱을 하죠. 센싱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제어기나 혹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CPU에서 판단을 합니다. 제어기가 지령을 내리면 액추에이터가 움직입니다. 엔진이나 모터처럼 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브레이크처럼 멈추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크게 센서와 제어기와 액추에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기계 시스템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센서와 제어기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다시 제어기에 좀 집중해서 보면 또 제어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요즘 인기 있는 코딩, 네트워크 부분은 어떤 통신이라든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선 같은 거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가 센서와 제어기,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하드웨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 같은 거 보면 이 PCB 기판에서 보면 이 다리 여러 개 있는 지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류를 좀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 반도체 종류는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름부터 딱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서버용의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나머지들은 다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통틀어 말하면 또 너무 범주가 크니까 그거를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지털 반도체,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반도체라고 하면 아까 그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면은 OPM프라든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혹은 아날로그 IC 같은 이런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뭐 디지털은 최신 거고 아날로그는 옛날 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각자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거든요. 디지털은 어떤 0101 이렇게 연산을 하는 그런 디지털을 의미하는 거고, 아날로그는 어떤 연속적인 센서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쓰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보편화되면서 전력 반도체가 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모스펫이나 IGBT 같은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면요, 디지털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가릴 거 없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컴이나 아날로그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이나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거 그러면 갖다 쓰면 되지 않냐? 내 말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반도체가 또 용도에 따라 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가정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군용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명이랑 내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정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짧죠. 1에서 3년이고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을 길게 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수명 자체가 짧고 예, 교체 주기가 짧죠. 대신 불량률도 상당히 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불량이 은근히 많죠. 네. 하지만 뭐 불량이 난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오토모티브 스펙은요 거의 수명이 15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불량률은 0%여야 됩니다. 이게 네.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공정 관리도 철저히 하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비싸고 사양도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자동차는 전자제품처럼 많이 생산하지도 않고 또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도 적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줄어들었고요. 점점 전동화가 되고 있고 ADAS 인포테인먼트 같이 편의 사양이 또 증가는 하고 있죠.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안 따라오다 보니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 부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차량을 구매할 때 뭐 마이너스 옵션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해당 부품 내에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뭐 그게 마이컴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날로그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빼면은 차를 좀 일찍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또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 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뭐 함부로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 회사에서 갑자기 많이 생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걸 예측하기보다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을 할지는 좀 예측하기가 쉬워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커넥티드카가 발전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CPU나 GPU 성능이 점점 높아져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스템 on chip, 시스템 인 패키지 같이 목적에 맞는 전용 반도체 패키지가 점점 확산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on chip, 시스템 인 패키지는 좀 알면 좋은 게 예를 들어 볶음밥이면은 밥, 그다음 당근, 감자, 파, 고기, 기름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이런 재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반도체를 조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이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고전적인 회로 설계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밀키트 같이 어떤 요리에 해당하는 재료를 이렇게 패키지로 팔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패키지로 묶어서 설계를 해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굉장히 컴팩트해질 수 있고요. 또 안정성도 올라가고 또 설계하기도 당연히 편리한 측면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좀 자유도는 줄어들겠죠. 요리할 때도 보면 밀키트 갖고 요리를 하면은 나는 이 양념을 더 넣고 싶은데 하면 그 양념이 없잖아요. 안 들어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자유도는 좀 줄어들겠죠. 우리 요리에서 밀키트가 대세이듯이 이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on chip, 시스템 인 패키지가 점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은 하드웨어 3.0에 테슬라라고 적힌 마이컴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요구사항을 낸 시스템 on chip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테슬라가 만든 밀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맛집이네 거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전력 반도체 시장의 증가인데요. 이제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경우에 전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앞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 반도체 시장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런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네. 줄어들진 않겠네요, 그죠? 저는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꾸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내재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직접 자체 개발을 하려고요. 네, 반도체. 맞아요. 근데 사실 반도체라는 게 기술 장벽이 그렇게 낮진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 금액도 엄청나죠. 좀 걱정이긴 합니다. 국내는 사실 반도체가 만드는 데가 없어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차량용 반도체예요. 이게 네.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는 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가 뭐 굉장히 압도적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생산하는 업체지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는 또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다 설계하는 업체인데요. 대부분 보면은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TIS, 보쉬는 다 유럽하고 미국, 일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생산은 그 대만의 TSMC가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시스템 반도체 한다는 게 바로 여기 디지털 반도체 이쪽을 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도체가 부족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출고 지연 현상이 이제 차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햄버거 가게 갔더니 감자튀김 부족해가지고 지금 먹는 것도 부족해지는데 차는 차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